지금은 없어진 대구 미래대학교, 그중 스타일리스트과에 다녔던 분이라면 이 괴담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얘기인가? 우리 학교 근처에 안경 공장이라고 알지? 옛날에 우리 선배 중에 누가 술 먹고 그 안경 공장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귀신 씌어서 완전 미쳐버렸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구 미래대학교 괴담 사실입니다. 사실 진짜 사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제가 그 사건을 실제로 겪은 주인공이거든요. 우와. (2003년) 제가 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학과 형, 누나들 그리고 동기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실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술 좋아하는 멤버들끼리 한잔 하는데 새벽 1시쯤 슬슬 이제 얘기거리가 떨어지니까 같이 먹던 형이 목소리를 쫙 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근처에 안경 공장이라고 알지? 니들 거기 왜 문 닫은 줄 알아? 옛날에 사장이 갑자기 미쳐서 공장에 불 지르고 직원들 다 죽이고 자기도 옥상에서 뛰어내렸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 뒤로 거기서 귀신이 엄청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야,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래? 지금? 하지 마. 에이,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어서 뭐 술도 깰 겸 산책도 할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거기로 또. 폐공장으로. 그래서 그 형이랑 누나 하나 그리고 남자 동기 하나 저까지 이렇게 4명이서 문제의 안경 공장에 가게 됐어요. 그 형을 따라서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 길 끝에 끔찍한 건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 공장이 저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가기 전에 야 먼저 들려야 될 곳이 있어. 따라봐. 갑자기 멀쩡한 길을 놔두고 되게 좁은 새길로 빠지더라고요, 옆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길을 잃을까 봐 형 뒤를 바짝 따라갔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웬 동굴이 나오는 거예요. 동굴이? 네. 이 동굴 입구가 철창으로 단단히 막혀 있는데 형이 겁을 주더라고요. 야, 니네 잘 들어. 이 동굴 별명이 뭔 줄 알아? 뼈가 나오는 동굴. 뭐야? 이 동굴에서 6.25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대.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서 뼈가 막 툭툭툭툭 나온대. 이 동굴 영향을 받아서 이 옆에 공장도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터가 안 좋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는 진짜 올 곳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행들은 섬뜩해지네. 오히려 공포 체험 제대로인데 우와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빨리 공장에 가보자고 성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오싹한 뼈가 나오는 동굴을 지나서 마침내 안경 공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 낡은 철문을 두 팔로 조심스럽게 쫙 열고 들어가니까 쫙 뻗어있는 복도가 보이더라고요. 이 복도를 조심조심 지나치니까 그 복도 끝에 정말 휑하게 비어있는 널찍한 방이 나오는데 깨진 창문으로 이 달빛이 공포영화 조명처럼 새파랗게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벽은 막 얼룩덜룩하지 정말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 봐. 야, 뭐 하는 거야 또? 나 불꽃놀이 하는 거 같지 않냐? 라이터를 양손에 하나씩 켜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러 많이 가잖아. 네, 꼭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순간
야 무섭냐? 아이 좀 그러지 좀 마요 좀. 갑자기 근처에 있던 문이 혼자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시작됐어. 저게 뭐지? 야 후레쉬 좀 줘봐. 야 여기 계단 있는데? 야 옥상까지 현실 나와. 빨리 가자. 하지 마. 저는 좀. 저 여기 있을게요. 결국 동기와 저는 이곳에 같이 남고 형이랑 누나 둘이서만 옥상까지 다녀오기로 했죠. 진짜 철없다. 동기랑 마당으로 나와서 초조하게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그 라이터를 들고 돌던 사람. 그렇게 장난을 치던 그 형이 해맑게. 잘 봐요. 왜? 무슨 일이에요? 결국 제가 형을 등에 들쳐 업고는 그 공장에서 빨리 도망을 나왔습니다. 형 괜찮아요? 정신 차려 봐요. 정신 들었나? 나 왜 여기 있냐? 기억 안 나요? 우리 안경 공장 갔다 왔잖아요. 뭔 소리야? 기억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대신 같이 있던 누나가 너무 겁을 먹고 응. 울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계단 창문 쪽에서 자꾸만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란 누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형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다행히 형은 큰 이상은 없었고 응. 우리 절대 어디 가서 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응. 여보세요? 야, 너 귀신 보러 갔다가 완전 털렸다면서? 야, 씨. 누가 얘기했네. 이제 얘기하면 안 돼. 야, 소문 다 났어. 어? 나 지금 저기 아는 누나들이랑 술 마시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 누나들이 거기 안경 공장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주소 좀 줘봐. 하지마. 거기 진짜 알고 못 된다. 제가 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 동기는 어. 다른 애한테 물어본다면서 전화를 뚝 아유. 설마 진짜 갔으나? 에이씨, 안 갔겠지 설마. 오버하지 말자. 야, 괜찮냐? 야, 괜찮아? 너 어디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야? 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친구네 일행이 공장에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같이 간 여자 하나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더니 몸을 내뱉으면서 발작을 한다는 거야. 아까 형이랑 똑같네. 형이랑 똑같아. 똑같이 하는 거야?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야 빨리 나와 거기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거기서 전 소리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구나. 밖에 나가서 초조하게 기다리니까 기숙사 앞으로 택시 한 대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 여자분을 꾸역꾸역 기숙사로 끌고 왔더니 이번에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팔다리를 막 휘두르면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근데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솟았는지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들이 이렇게 말렸는데도 질질 그 힘에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야, 속 어디서? 내 속. 그래 어디서 듣긴 들었어. 안경 공장에서 다녀온 뒤에 제가 그 혹시나 해가지고 귀신 쫓는 방법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소금을 그 여자분한테 미친 듯이 뿌리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더니 진짜 잠잠해진 거예요.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우리 지금 몇 명으로 보여요?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놀란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소금만 계속 뿌려대고 어떤 친구는 염주를 갖다 대고 어떤 친구는 십자가 가져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정말 난리나 온갖 난리를 다 쳤어요. 이렇게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새벽 5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날 다 샜다 진짜. 어떻게 해줄까? 어? 굿이라도 해줘? 그 순간 괜찮아요? 정신 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똑같네 그 선배랑. 결국 그 여자분과 친구 일행은 날이 밝자마자 병원에 가보겠다고 나갔고요. 이 사건 이후 전 1학기만 마치고 그해 10월 바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안경 공장에서 다들 정말 귀신에 씌였던 걸까요? 그때 그 형과 여자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궁금할 뿐입니다. 어느 낡은 건물, 아주 캄캄한 복도에 3명의 남자가 막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텅 빈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라. 이렇게 비명 소리를 지르더니 무언가에 쫓기듯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남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기게 해준 이날 밤의 일은 2010년 거제도에서 벌어졌습니다. 10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민성 씨가 가족과 함께 거제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게 돼요. 부모님, 민성 씨, 그리고 중학생 남동생인 효성이까지 이렇게 네 가족은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재미난 휴가를 보냈죠. 이튿날 저녁, 사촌 형이 와서 말을 겁니다. 심심하지 않냐? 하면서 안방으로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따라갑니다. 사촌 형은 서랍을 싹 열더니 캠코더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성아, 같이 폐가 한번 가볼래? 배가? 이 동네 슈퍼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어. 정말 형 말대로 슈퍼 근처에 폐가가 있었는데 그 폐가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 근데 민성 씨는 걱정이 돼서 아 근데 형 그런 데를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어차피 주인도 없는 곳인데 아 그냥 한번 가자 어때? 어? 가자. 효성이도 데려가자. 효성이도 데려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민성 씨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그리고 남자 3명이니까 뭐가 걱정이냐 라는 생각에 가게 됩니다. 해가 져가는 저녁 7시 30분 세 사람은 폐가로 향합니다. 사촌 형이 얘기했던 이 슈퍼를 지나서 좀 걷다 보니까 폐가를 둘러싸고 있는 쇠철창으로 된 대문이 보였는데 근데 이 쇠철창이 아무리 밀어보고 당겨봐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성 씨의 일행은 월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잠겨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안 믿냐?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야야 나보다. 아 그냥 가자. 들고 있어. 또 뭐하게? 야 그 비싼 거야. 사촌 형이 담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누구야? 관리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화난 얼굴의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벽을 넘어? 얼씬도 하지 마라 이놈들! 할아버지 이 호통 소리에 혼배백산 도망쳐서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서너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각 다시 사촌 형이 하지마. 방문을 빼꼼히 열더니 하지마 하지마. 거실에 있는 이 민성 씨와 네. 동생을 부릅니다. 또 불러. 우리 뭔가 좀 아쉽지 않니? 우리 배가 한 번 더 안 갈래? 몰래. 근데 형, 그 할아버지 또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효숙이 쫄았다. 응? 우리 뚱이 못다 왔다야. 그래. 난 여기 있어. 우리 형아들 가서 재밌게 놀다 올게. 여기서 맘만 먹고 있다 맘마. 사촌 형이 놀리는 모습에 그래. 우리 효성 씨가 있어. 발끈하고 결국 꼬임에 넘어간 거죠. 아. 그래서 민성 씨, 효성 씨 그리고 사촌 형은 응. 다시 폐가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아까 7시 반과는 너무나도 어둠이 깊어졌어요. 아 그럼 11시 넘었어. 그 폐가까지 가는 것도 그 주변 풍경도 왠지 모르게 그때보다는 너무 으슥한 거예요. 그래도 세 사람은 발걸음 소리를 죽이면서 기어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씨 가든가 그러면. 누가 간대? 이번에는 민성 씨가 먼저 발을 딛고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삑 하고 사촌 형이 그 대문을 밀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굳게 닫히고 밀어도 끔찍도 안 하고 당겨도 끔찍도 안 하던 그 문을 아주 손쉽게 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한 채 대문을 지나 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곳이 폐가라기보다는 꽤 큰 폐 건물이더래요. 건물 입구에 있었을 유리문이 다 깨져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마치 이 어두컴컴한 건물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처럼 음산했대요. 사촌 형은 챙겨온 캠코더를 켜고 아, 찍지 좀 마. 우와. 못 쓰게. 가보자. 대박이? 이렇게 세 사람은 폐 건물에 들어섭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대요. 언제 갈 거야? 아씨 방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야. 야 혹시 뭐 보면 얘기해줘. 찍어야지. 아 깜짝이야. 깜짝아. 진짜. 여기 사무실인가? 뭐지? 김치 뿌이. 갑자기 복도에서 바람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바람 소리.
하지만 사촌 형의 말과는 달리 이게 괜찮겠습니까? 겁을 먹어. 이상하지. 서늘하죠.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겠죠.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아이 뭐야? 갑자기 민성 씨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내 어깨 누가 쳤어? 무슨 소리야? 어디? 내 왼쪽 어깨. 씨, 네 어깨를 누가 쳐? 형이 친 거 아니야? 어? 캠코더 들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씨.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아, 좀 조심 좀 하고 걸어라. 어둡다. 이게 근데 이상한 게 민성 씨가 맨 왼쪽에 붙어서 걸었거든요. 응. 이쪽이 벽이면 아무도 없어. 이쪽을 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오겠다는 건데. 아, 진짜 아까부터 자꾸 옆에서 징징대네. 거의 다 돌았어. 기다려봐. 여긴 아무것도 없고. 귀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장난치지 말라니까.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아까부터 저러네. 아 그럼 진짜. 누가 치는데? 아, 네 왼쪽에 누가 있다고 자꾸 그래. 야, 왜 그러는데? 무슨 소리 안 들려? 또 날 돌리지. 아, 진짜야. 조용히 해봐. 뭐야 이게? 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 마치 문에 뭔가가 부딪히듯이 아니 진짜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자. 아, 가만히 있어봐. 귀신 찍을 기회인데 씨. 그냥 가기는 어딜 가 씨. 가자. 아 진짜 적당히 좀 해줘. 일단 따라와.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 맞아. 사촌 형이 발견한 건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거울이었어요. 아 거울. 왠지 모를 이 음산함에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면서 민성 씨와 사촌 형이 그 거울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뭐야? 누구야? 조용히 따라오던 이 동생이 쓰러진 거예요. 아 어떡해. 야, 왜? 민성 씨와 사촌 형은 동생 쓰러졌잖아. 쓰러진 동생을 들쳐업고 빨리 나와야지.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촌 형은 이 들고 갔던 캠코더 캠코더가 놓고 왔어? 어디에 두고 왔는지 아이고. 쥐도 새도 모르겠어요. 혼나겠네, 어떡해. 혼나겠어. 집안에 가본데. 효성아 정신 차려. 진짜 귀한. 효성아 제발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 쓰러졌던 동생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는지 이 기력이 빠져버렸죠. 기력이 빠져고 늘어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죠. 놀란 민성 씨와 사촌 형도 거의 탈진 상태로 완전히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민성 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일어나 김민성. 너 생각도 없이 동생을 그런데 왜 데려간 거야? 바로 민성 씨의 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제 폐건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촌 형이 형이 얘기한 거야. 사촌 형이 자기가 가져놓고선. 다 털어놨던 거죠. 야. 이게 신기한 게 사촌 형이 혼날 거 알면서도 털어놨잖아요. 왜 털어놨을까요? 캠코더 아니야, 캠코더. 그건 바로 효성 씨의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에 시원치가 않았어요. 아. 민성 씨는 그 길로 놀라서 동생이 있던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달달달달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걸어도 민성 씨가 말을 걸어도 효성이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는 동생이 진정되면 그때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가족들이 짐을 챙길 동안 민성 씨는 동생 옆에 붙어서 말을 과로봤지만은 이 효성이는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중 드디어 동생이 입을 뗐습니다. 형, 나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라. 중학생인 동생이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고 얘기한 게 참 이상하잖아요. 잘 안 하죠.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서 입을 연 거기 때문에 민성 씨는 그래 가자. 형이 같이 가줄게. 가자. 같이 가줘야지. 하고 화장실 앞에까지 가줬대요. 근데
동생이 더 이상한 거예요. 형 근데 저기 안에 같이 들어가 주면 안 돼. 이상하잖아요. 다 큰 그렇지. 동생이지만 웬만하면 부끄러워서 또. 예. 근데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어쩌겠습니까? 같이 들어갔죠. 근데 동생이 볼 일은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더래요. 거울 안에. 네. 왜 그래? 다시 겁에 질려서 나갈래. 형, 나 갈래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은 아까처럼 방 구석에 눈을 질끈 감고 웅크리면서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더래요. 그러더니 동생이 한참을 달달 떨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화장실 거울에 그거 확인하러 갔다 온 거야. 뭐? 그거? 뭐? 뭐야? 그게 뭐지? 뭐야? 이어진 동생의 말에 민성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어젯밤 폐건물 복도에 붙어있던 거울. 그 거울 속에서 동생만 다른 뭔가를 봤어요. 뭘 봤죠? 거울 안에서. 무심코 바라본 그 거울 속에 창백한 얼굴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근데 더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동생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대. 동생은 그 눈을 보자마자 기절을 했구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보려고 화장실 거울로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 근데 형, 한 명이 따라왔나 봐. 형 뒤에 어깨를 잡고 있었어. 왼쪽 어깨. 왼쪽 어깨. 계속 툭툭 치다. 저 캠코더 찾았나? 캠코더 가야 되는데.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그 무서운 영상 전문 쪽이지 CCTV 쪽 않습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예. 사실 그 인터넷에 그 폐건물 영상 찍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서 찍어온 그 영상들 보면 그거 엄청 무서워요. 그래요? 네, 그거 오호. 엄청 무서워요. 아니 그런저런 그 저기 그 폐건물에 대한 어떤 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폐건물에 대한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 스토리 없나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한테 들어봤는데 그 폐건물에 안 좋은 소문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자세하게 뭔지는 모른대요. 예. 근데 근처에 마을 사람들이 잘 안 가기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미스터리한 게 그 폐건물에 갔을 때 이놈들 거기 올라가지 마라. 할아버지. 7시. 그 할아버지 예. 없는 분들. 네, 동네에 그런 할아버님이 안 계신대요. 게다가 세 사람 중에 이제 동생분만 귀신을 봤잖아요. 외가 쪽에 사실 이 무속신앙과 관련된 분이 계시대요. 계시고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을 좀 종종 봤구나. 보는 경우가 그런 있었다고 애를 왜 합니다. 데리고 갔어? 그래서 어떨 때는 동생분이 아팠던 적도 있대요. 아이고. 그래서 폐건물에 다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혼냈던 게 몸도 안 좋은 애를 민성 씨는 왜 그런 걸 몰랐나? 거기에 또 데려갔냐고. 그래서 더 크게 혼내신 거라고. 근데 이게 무서웠던 게 복도에 그 거울에 그 비친 거잖아요. 맞아요. 동생만 봤잖아요. 그 복도를 걷는 순간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잖아. 다 그런 여러 명이. 민성 씨 옆에서 어깨 친 것도 그렇고 문에 쿵쿵쿵쿵 부딪히는 소리 난 것도 그렇고. 우르르 따라오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지. 서로 이렇게 따라오니까. 아 많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네. 아.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문이 탕탕탕탕탕탕 계속 열렸잖아요. 어, 그때 방 안에 있던 나머지 귀신들도 같이 나온 거야. 다 같이 따라온 게 아닐까. 주인공 서경 씨는 이유 없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하던 가게도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 바로 그곳에 갔다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날은 간만에 쉬는 날이었어요. 서경 씨는 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새벽까지 장사를 했던 탓에 쉬는 날을
그냥 잠만 자면서 보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동네 후배들을 불러서 이제 근처 광교산으로 드라이브를 하러 간대요. 광교산 초입에 있는 저수지에서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석영아, 거기는 낮이든 밤이든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말아라. 석영 씨는 어릴 때부터 수원에 쭉 살고 있었거든요. 듣기로는 산속에 있는 건물이 불이 크게 났는데 그대로 방치돼서 폐건물이 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석영 씨는 야, 광교산에 불난 적 있다고 하지 않았냐? 맞아. 나도 들은 적 있어. 저기 산길 위에 어디라 그랬었는데? 여기? 야, 우리 산 한 번 안 올라가 볼래? 형, 아이, 이 시간에? 아, 가자. 남자 셋이 만났는데 딱히 그냥 할 일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문이니까 제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가자. 그래, 야, 운전할게, 빨리 가. 가, 그냥. 그렇게 석영 씨와 후배들은 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더라? 이쪽인 것 같은데 막연하게 들었던 소문에 의지해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차 한 대가 꽉 차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이 나오더래요. 그 길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길이었는데 잘 안 보이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석영 씨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더 멀리까지 모르고 사양등을 탁 켰대요. 아씨 깜짝이야. 형 때문에 내가 더 놀랐어. 왜 소리 질러? 뭐야, 뭔데? 나 놀랐네, 진짜. 저 앞에 사람이 사람?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뭔데 이 시간에 여길 가냐?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더래요.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키 작은 분은 할머니, 키 큰 분은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야밤에도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싶었던 거죠. 한참을 그렇게 이제 두 분을 이제 지나쳐서 다시 이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채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형! 저기! 야, 씨, 뭐냐 저거? 왜?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잠깐만, 야, 우리 같은 길 돌고 있나? 아까 지나쳐 왔던 할머니와 아들이 다시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분명 차로 왔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걸어왔는데 그것도 한참을 지나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얼른 그 사람들을 다시 지나쳐서 가는데 에이 뭐 이렇게 산속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오는 뭐 지름길 같은 게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폐건물은 안 보이고 나무들만 아주 빽빽해서는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근데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서늘한 기분이 들어요. 뭐지? 긴장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배도 형 그냥 가자. 기분이 너무 이상해. 후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서유 씨는 그래, 그냥 가자. 되돌아 나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길이 너무 좁아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는데 아까 지나쳐 갔던 할머니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는 그 안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운전석을 쫙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경 씨 생각에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건가 안돼 문 열지 마. 싶어서 안돼.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간도 크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근데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혹시 저 앞에 차 돌릴 만한 데 있을까요? 할머니는 또 많이 보기만 하시더니 여기는 차 돌릴 데가 없어. 뒤로 나가야 해. 아, 네.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엄청 깡 말라서는 손이 뼈다귀처럼 이렇게 마디마디는 이렇게 막 붉어져 있고 사람 손 같지가 않더래요. 놀라서 손을 보다가 바로 얼굴을 위로 올라다 봤는데 귀가 귓볼이 없이 귓바퀴만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솟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거든. 옆에서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 앞쪽 산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와, 이 미치겠네. 이게 뭐야? 이거 사람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서경 씨는 그때부터 겁을 먹기 시작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차를 움직였다가는 갑자기 그냥 따라올 것 같고 이제 몸은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형 그냥 빨리 가 빨리 후배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서경 씨는 바로 이제 시선을 돌리고 천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 급하게 나가면 겁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쫓아올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후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차가 이제 뒤로 한참 멀어질 때까지 둘 다 그 상태로 그대로 멈춰서는 할머니는 서경 씨 그 차 운전석에 있던 그 자리를, 아들은 차 앞쪽의 산길을 미동도 없이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경 씨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서경 씨네 차가 한참 멀어진 후에야 그 둘이 산길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서경 씨는 강교산에 간 것을, 밤에 그 산길을 오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부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유 없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게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게를
못 여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아이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날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끙끙대면서 거실에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반려견이 협객이에요, 이름이. 협객이가 서경 씨 앞으로 이렇게 총총총총 오더니 서경 씨를 이렇게 바라보며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협객아! 협객이는 그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기가 갑자기. 그리고 며칠 뒤 협객이가 떠난 그 자리에 다른 반려견 혼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뭐야? 또? 함께 살던 반려견 2마리가 연달아서 돌연사를 한 거예요. 서경 씨도 몸이 점점 안 좋아서 수척해지고 보다 못한 이제 지인들이 집에 이게 일부러 찾아와 준 거예요. 네. 그리고 하루는 그 형이 서경 씨를 보러 왔어요. 어머니 오셨어. 나 됐다 뭐 일하지 마라. 아휴 꼴이 말이 아니네 진짜. 형님,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새끼 같은 애들도 다 그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아무래도 네 챙기려고 까들이 먼저 간 것 같다. 이 뭐 무속 신앙에서는 강아지들이 저거 주인한테 뭐 안 좋은 기운이나 뭐 이런 게 오면은 싹 걷어 갖고 끌고 안고 막 지가 간다 카더라. 주인을 뭐 구해준 건가 그럼? 그 형은 지인을 통해서 건너서 알게 된 분인데 부산에서 신당을 차려서 운영하는 무속인이었어요. 서현 씨는 이제 형의 말을 듣자마자 강교산에 갔던 그날 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형한테 그날 밤 그 산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줘요. 몰라가지고 엄청 빨리 도망쳤어 진짜.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랑 말을 섞었다 그자. 네. 그놈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됐고 그 종이랑 펜 하나만 더. 그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단디 들으라. 여다, 네가 본 걸 내가 그릴 건데 생김새가 이게 맞다 싶으면은 눈을 깜빡이지 말고 내를 쳐다보고 있으래. 입으로 절대 맞다 아니다 얘기하지 말고. 뭐야? 네? 아, 네. 서경 씨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 형의 눈이 고양이처럼 동공이 쫙 벌어져서는 까맣게 진해지는 거예요. 형은 몇 초간 그 진한 눈동자로 서경 씨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더니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종이 속에 그날 광교산에서 봤던 그 남자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가 본 거 그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내랑 거기 다시 갈 건데 가는 길에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해도 된다 하면 말해라. 거기에 다시 가는 게 사실 내키진 않았어요. 좀 거기 가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단숨에 그날 밤에 올랐던 산길에 도착을 했죠. 요 맞지?
형은 트렁크에서 향, 그다음에 방울, 그리고 천들을 잔뜩 꺼내다가 향을 먼저 피워서 머리 위로 돌리고 온몸으로 휙휙 돌리더래요. 그리고 주변 그 나무들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천을 들고 뱅글뱅글 돌면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데 석영 씨는 그게 참 기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 모습에 좀 압도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게 되더래요. 형은 한참을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도 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여기저기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더니 그리고 오색 천을 꺼내서 벅벅 찍더니 석영 씨의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그리고 그 찢어놓은 오색천을 전부 태우기 시작합니다. 오색천이 활활 타다가 점차 사그라드는데 불에 탄 오색천이 시체 보존선처럼 쓰러진 사람 그 모양대로 눌러붙더래요. 연예인처럼 모이고. 형은 그제서야 이제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길게는 얘기 안 할게. 밤에는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까 그 나무들에 영이 잔뜩 매달려 있더라. 얼라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머리만 덜렁덜렁 그 가지에 걸려있던 것들도 있고 사람이 가니까 쓱 나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기라. 내 좀 알아줄까 싶어가 그날 니한테 하나 붙어온 기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뭐 다 해서 달래놨으니까는 이제는 막 괜찮을 끼다. 그럼 제가 만났던 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 뭐 알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뭔데요 도대체? 형이 뭐라고 했냐면요. 뭐예요? 그 할매 죽으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다. 옆에 있던 그거 사자다. 저승사자. 사자가 뭐 갓 쓰고 뭐 도포 있고 점잖게 그래 안 생겼다. 생긴 모양새도 이상해가 아마 그러고 나타난다 아이가. 할매 데리고 저승 가는 사자를 만났으니까 네가 올라가려던 그거가 저승길이었던 기라. 그 할매가 뒤로 나가라 한 게 더 들어가지 말라고 알려준 기다. 반전이다. 자 그렇다면 그날 할머니가 석영 씨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석영 씨 일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주인공인 김미숙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유독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거나 듣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는 분이야. 돌아가신 이웃집 할머니가 저희 집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계신 적도 있었고 동네 큰 길 도로 중앙에 교통사고 당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아저씨를 본 적도 있었고 그때 봤던 그 귀신은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고 기괴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었어요. 봤던 귀신 중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며 자랐던 미숙 씨는 20대 초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귀신과 괴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당시 미숙 씨가 가입했던 이 인터넷 카페가 규모가 엄청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왜 이런 카페에선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숙 씨는 쑥이라는 이름으로 네, 카페에서 열혈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정기 모임을 맞아 카페 회원들은 폐가 체험도 할 겸 충남 보령으로 1박 2일 MT를 가기로 하는데요. MT 맞아요? 초창기 회원이었던 미숙 씨는 운영진과 먼저 가서 현장 세팅을 돕기로 했죠. 근데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있던 그 폐가는 대문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낡아서 다 부서진 대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자 드러나는 어둡고 음산한 내부. 그동안 수많은 귀신을 보며 단련된 미숙 씨도 꺼림칙해서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귀신들 딱 좋아하겠는데? 쑥이님! 네. 놀라셨어요? 네. 저 방은 연기가 안 빠져나게 문 좀 닫아놓을까 봐요. 네, 그러세요. 제대로 준비하는 운영진들이. 프로다. 우리 이거 먼저 치울까요? 네, 이거 먼저 어디 올려놓고 이쪽 치우고 있을게요. 미숙 씨와 운영진들은 다른 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바닥에 있던 것들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창 작업을 하던 그때 나무 조각을 줍던 미숙 씨의 발에 뭔가가 밟힌 거예요. 뿅가. 발을 떼어봤더니 바닥에 놓여있던 액자 유리가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액자엔 머리가 긴 여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네. 미숙 씨와 마주친 여자의 두 눈에서 새빨간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갑자기 미숙 씨가 이렇게 찰떡 앞으로 넘어지고 만 거예요. 뭐지? 누가 민 느낌이었는데? 밀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미숙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겨우 돌려서 액자를 바라봤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핏줄기가 막 흘러내리고 있던 액자가 멀쩡한 거예요. 그치, 잘못 본 거지. 헛거본 거지. 수빈님, 괜찮아요? 아까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가서 좀 쉴래요? 그 기분 나쁜 곳에서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진짜. 무서웠는데? 뭐야. 깜짝이야, 씨. 쑥이님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아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쑥이님이 무서웠다고요? 헐, 대박. 여기 지방령 있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원한 게 있어요. 왜 이래요? 놀랬잖아요.
아 놀래라. 남자 회원의 호들갑에 다른 회원들도 같이 흥분해서 주변이 시끌시끌해졌죠. 모르는 사람. 그때 한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자 회원이 불쑥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물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물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물귀신 제일 무섭잖아요. 목 없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달걀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겁만 많아가지고 진짜. 제일 무서운 건 빨간 머스크지. 마지막으로 뛰쳐나온 회원들을 끝으로 폐가 체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성공. 1박 2일의 정기 모임을 마치고 다음 날 야근을 마친 미숙 씨는 밤늦게 자취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입구에 누군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가 이 추운 날씨에 멍하니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낡고 해진 트레이닝복만 입은 채로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잖아. 소름 끼치게 웃는 거예요. 기겁한 미숙 씨는 재빨리 자취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 이상한 게 대체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으니까 혼란스러웠죠. 결국 그날 미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다음날 그날도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미숙 씨는 잔뜩 긴장한 채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다시 어디선가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 여자다 싶었던 미숙 씨가 재빨리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사정없이 온몸을 꺾어대면서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기형적인 몸짓에 미숙 씨는 이번에 확신할 수 있었죠. 저건 진짜 귀신이다. 미숙 씨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면서 다급하게 가방 안에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던 미숙 씨는 그 안에 팥을 넣어서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 대비를 하는군요. 네. 자취방까지 따라오지 못하기만 간절히 바라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우당탕 뛰어들어와서 문을 쾅 닫았죠. 다행히 팥이 통했는지 귀신의 기척이 더 안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위협을 느낀 미숙 씨는 그날부터 귀신 카페에서 알아낸 지식으로 새로운 비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종이에다 10원짜리와 소금을 올린 후 딱지 모양으로 적고 그 뒤에 임금 왕자를 적어서 자취방의 동서남북 사방에 숨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깔깔대던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먹혔네. 그러기를 일주일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여자의 모습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미숙 씨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창가 쪽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취방이 반지하라서 사람이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는 종종 들리긴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소린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었죠. 열지 마. 바로 그 여자였던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아까 들렸던 찹찹찹 이 소리가 여자가 거꾸로 서서 손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였던 거죠. 진짜 최악이네요. 이게 무섭다며. 무섭지? 이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지난주의 기억이 떠오른 미숙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억하시죠? 폐가 체험날 사람들한테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섭냐고 질문했던 그 여자 회원.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처녀 귀신이죠. 네, 물귀신. 가만히 듣고 있던 미숙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수기님은 귀신 본 경험이 많으시던데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저는 워낙 많이 봐서 글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는 많이 본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만족한 듯 휘죽 웃는 여자 회원은 헝클어진 긴 머리에 날고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다음날 자취방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미숙 씨는 집안에 숨겨놨던 비방을 꺼내봤어요. 구리빛으로 반짝였던 10원짜리 동전들은 제 기능을 다한 듯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미숙 씨가 미리 만들어둔 이 비방 덕분에 다행히 그 여자가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미숙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미숙 씨 앞에 다시 나타난 폐가의 여자. 미숙 씨는 두 아이가 있는 지금까지도 종종 귀신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본 여자의 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